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12.12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한 10년 전에 신윤희 장군으로부터 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2.12는 과연 12.12는 군사 반란인가, 그런 책입니다. 저자가 신윤희 장군이었는데 그분으로부터 직접 책을 증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서거했고 그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것을 기회를 해가지고 12.6, 12.12, 5.18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5공화국 시대를 격동의 그 한국 현대사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국민들이 또 언론에 잘못 알려진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진실 추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책이 2011년에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11년 되었습니다만은 이 책은 지금도 아직도 독자들에게 많이 그렇게 읽혀진 책은 아닙니다. 뭐 군 장성들이 쓴 책은 일반 독자들이 잘 읽지도 않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요. 좀 읽어보니까 대단히 간결하게 약 장군의 필치답게 아주 간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자 신윤희 장군을 잠시 소개를 합니다. 1941년 출생으로 1965년 육사 21기 졸업입니다. 국방대학원 졸업했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쳤고 1992년 1월에 육군소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그의 군생활은 대부분 헌병으로서 복무하였는데 대한민국 헌병의 투철한 정신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12.12 사건의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의 멤버도 아니었던 그가 이제 그 장태환 장군을 수경사령관이었습니까? 장태환 장군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병으로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심 없는 그의 결단이 역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와 정치의 아이러니 속에서 혼돈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또한 다른 결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말에 오늘은 신윤희 장군의 이 책 12.12는 군사반란인가, 그 책의 머린 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의 독자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오늘 특히 젊은 세대들이 12.12를 둘러싼 우리나라 현대사를, 격동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 서론 부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머린 말입니다. 1948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공산 정권을 세우려는 김일성 집단과의 피나는 사상투쟁 끝에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건국 이후에도 감내하기 어려운 모진 순환과 좌절, 그리고 헤어나기 힘든 부침을 거듭하면서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 기류를 타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 건설에 성공하였다. 건국 64주년을 맞는 2012년의 대한민국의 유상은 어떠한가? 10년 전 이야기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탄생한 140여 신생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 민주화의 압축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 리더 국가로 우뚝 솟았다. 40여 개의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산업화 민주화의 압축 성장에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건 뭐 인정해야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정신에 의한 자유대한민국 건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5.16 군사혁명으로
신일 장군이 보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5.16 군사혁명입니다. 특히 5.16 군사혁명으로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18년 동안의 장기 통치 기간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갔다. 그동안 보릿고개와 가난의 고통 속에서 세계 최하위의 빈곤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을 국민에게 지도함으로써 이를 해결해 줬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김대중, 김영삼의 강력한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중하학 공업 육성과 획기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튼튼하게 닦아놓았다. 야당에서 고속도로 놓는다고 하니까 고속도로 그 건설 현장에서 배짜라식으로 누워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남북 간의 이념 전쟁이 계속되면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무력 도발, 테러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미친 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북계의 도발에 대한 응징을 강력하게 강조하여 국민들에게 확고한 안보관을 심어주었던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아시아 4마리 용의 하나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 사건이 바로 12.6 사건과 12.12 사건이다. 12.6 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충복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의하여 시해당한 사건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후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합동수사본부에서 조사하기 위해 연행한 과정에서 군 내부의 충돌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12.12 사건이라 한다.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는 거죠. 12.12가 수사 과정에서 군인들끼리 충돌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쿠데타가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동안 절대 권력 통치가 무너지면서 정치, 사회 및 경제는 극도로 혼란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정치 세력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특히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소위 3김 정치 세력들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수십만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데모가 전국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됐다.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하여 물가는 40%가 넘게 뛰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고 심각한 원유 부족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중동을 방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경제 사회적 위기는 곧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주 발전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전두환 장군인 것이다. 12.6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장군은 12.6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12.12 사건으로 촉발된 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군 내부에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실세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 떠밀려 당시의 개정된 법률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방식인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 선거에서 90%의 지지를 얻어 7년 단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었다. 당시의 요구였던 민주화라는 잣대로 볼 때 1980년대 초 전두환 정부의 등장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두환 정부는 극도로 혼란했던 정치, 사회, 경제적 질서를 조기에 안정 회복시켜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연평균
10%대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올림픽 외교를 통해 수출 시장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무역 국가의 터전을 튼튼히 하였고 스포츠 세계화로 국위를 선양하였다. 한마디로 전두환 정부는 집권 과정에서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경제 도약과 올림픽 성공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박정희 정부가 미완성으로 남긴 한강의 기적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바탕이 튼튼히 마련되었기에 큰 혼란 없이 약속했던 단임을 이행하고 건국 이후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민주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주장하던 일부 정치인들은 전두환 정부를 군사 독재 정부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렇게 생각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세계란 책에서 민주화란 것은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유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를 가지고 독재라고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듯이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도 당시에 심각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화의 완기를 위해 일시적인 자유의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독재자의 전형인 장기 집권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을 선출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였다. 당시 헌법에 의한 7년 단임을 실천하였고 스스로 청와대를 떠남으로써 민주주의의 초석을 이룩해 놓은 최초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독재자로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법에 금지된 소급 입법인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례 없이 자진한 정치 보복을 가함으로써 민주주의 생명인 법치를 유린했고 국정 소홀로 외환 위기를 자초하여 IMF로부터 가혹한 구조조정 및 많은 기업이 퇴출당하는 등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소급 입법인 5.18 특별법을 통하여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두 전직 대통령과 12.12 사건 관련자를 법정에 세워 구속하였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오점이며 보복 정치의 대표적인 역사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겠지만 필자는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12.6 사건 현장에도 직접 출동한 바 있으며 누구보다도 12.6 사건의 전말과 12.12 사건이 왜 발생하였으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종결되었는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민주화 광풍으로 12.12 사건이 국민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잘못 알려져 왔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 의한 오욕을 뒤집어 쓰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고심한 끝에 진실을 알리는 현장에 알리는 것이 현장의 증인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소명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필자 신윤희 장군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신윤희 장군은 자신이 소속되었던 수도경비사령부에서 12.12 사건 당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겨 지금까지 왜곡된 12.12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역사적 재평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책이 나오기까지 특별히 법률 용어에 조언해준 법학자
조문숙 리걸 마인드 연구소장과 군조직 지휘관계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으로 원고를 검토해준 한국문화안보연구원장 이석박 장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이 책을 발행한 도서출판 B의 사장 정경환 씨는 전두환 전 동생과는 관계없는 동명이임을 밝혀줍니다. 2011년 12월 29일 저자 신윤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12.12는 준비된 쿠데타가 아니라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이 궁정동에서 총소리 궁정동에서 당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시해당할 때 총소리를 듣는 그런 현장에 지금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에서 정성화 장군도 물론 그 당시에 김재규는 체포가 된 상태인데 현장에 있는 정성화 장군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합수부의 방침에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겸사령관이 겸직을 했죠.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받으십시오. 해 갔는데 거기에서 총격전이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이 바로 12.12 사건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12.12에 대한 백그라운드적인 이야기입니다. 12.12는 과연 군사 반란이었는가? 신윤복 장군의 머릿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12.12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